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크립트 예제로 요 세 가지를 만들어 볼 겁니다. 도면층을 만드는 거, 도면층의 이름을 바꾸는 거, 그리고 블록의 이름을 바꾸는 걸 설명을 하면서 오토캐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도 같이 드릴 거예요. 어차피 스크립트는 정해져 있는 내용을 컴퓨터가 대신 타이핑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 세 개의 기능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능은 대동소이합니다. 원리만 이해하고 있다면 굳이 영상이나 설명을 보지 않더라도 누구나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도면층을 만드는 내용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새 도면에서 도면층을 만드는 걸 진행을 할 텐데, 우리가 도면층을 만들 때는 도면층 특성 관리자에서 새 도면층 버튼을 클릭을 해서 만들곤 합니다. 그런데 스크립트에서는 이런 인터페이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명령어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도면층을 명령어로 만들 때 얘는 레이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도면층 특성 관리자가 열리죠.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요걸 입력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설정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만들기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서 1이라는 이름의 도면층을 만든다. 다시 한번 2, 3, 4, 5 이런 식으로 도면층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건데, 만들면서 각각의 설정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을 바꾼다거나 선 종류를 바꾼다거나 이런 작업들도 가능한 거죠. 일단 간단하게 1번부터 5번까지를 만드는 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입력을 했던 건 빼기 레이어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M이라는 옵션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 엔터를 누르고 도면층의 이름을 입력을 했죠. 1 엔터, M 엔터, 2 엔터, M 엔터, 3 엔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면 레이어라는 기능이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엔터를 한번 더 눌러줬어야 했어요. 스크립트는 이렇게만 작성을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한 내용을 scr이라는 확장자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layer.scr이라는 확장자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한글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UTF로 그냥 사용을 했죠. 자, 그러면 다시 오토캐드로 돌아온 다음에 스크립트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방금 만들었던 스크립트를 로드를 해주게 되면 1번부터 3번까지 도면층이 한 번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응용을 하면 각각의 도면층의 색깔을 집어넣고 선 종류도 바꾸고 이런 내용들까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선 종류의 경우 도면에 이미 로드되어 있는 것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드해주는 과정까지 추가를 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자, 선 종류를 로드할 때에는 line type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기능도 마이너스를 입력해서 line type이라는 명령어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기능을 실행을 하면 선 종류를 만들 거냐, 로드할 거냐, 설정할 거냐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로드를 선택을 해서 center라는 선 종류를 로드를 하는데, 그 파일은 acadiso.lin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선 종류가 로드된 겁니다. 그러면 로드가 됐는지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로드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과정을 스크립트로 만들면 빼기 line type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했죠. 그 다음에 로드라는 옵션 키워드를 사용을 했고 센터라는 선 종류의 이름을 입력을 했으며 acadiso.lin 파일에 있다라고 입력을 해주고 기능을 끝내기 위해서 엔터를 한 번 더 눌러줬습니다. 여기까지 스크립트를 작성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확장자가 scr인 파일로 저장만 하시면 돼요. 저는 center라는 이름의 scr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한글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UTF로 그냥 저장을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스크립트를 사용을 하는데 center라는 걸 실행을 해주면 이렇게 미리 지정되어 있는 스크립트를 따라서 center라는 선 종류를 로드해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스크립트는 그냥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내용을 그냥 연이어서 입력만 해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구조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가서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해볼게요. 저는 도면층의 이름을 레드, 옐로우 이렇게 색깔의 이름으로 도면층을 만들고 색상도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부여를 하고 그 중에 몇 개만 선 종류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작업을 할 때 마찬가지로 메모장을 사용을 해서 빼기 레이어를 입력을 하고 make고 이름은 red고 이런 식으로 쭉쭉 입력을 해줘도 되기는 하는데, 이걸 사용을 하면 여러 개를 한 번에 만들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엑셀을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했던 거죠. 엑셀을 사용을 하면 똑같은 내용을 입력을 할 때에는 밑으로 쭉 내려서 긁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 개의 명령어를 만들기가 편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명령어를 만들 거냐, 그거를 보여드려야겠죠? 자, layer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 make를 사용을 해서 red라는 이름의 도면층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도면층의 색상은 빨간색으로 색상 번호 1번을 집어 넣을 거예요. red라는 도면층에 이렇게 색상 번호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yellow라는 도면층을 만들어서 색상을 2번으로 yellow라는 도면층에 집어 넣고 이렇게 쭉 여러 개의 도면층을 만든 다음에 현재 도면층을 다시 0번 도면층으로 설정하는 과정까지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설명한 내용들은 모두 키보드만으로, 오토캐드에서 키보드의 명령어만으로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제가 사용했던 내용들을 쭉 복사해서 메모장에다가 붙여 넣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텐데 제가 직접 입력한 내용만 남기고 정리를 하면 내용은 얼마 되지는 않아요. 자, 두 개의 도면층을 만들 때 제가 입력한 내용은 요만큼인데 잘 보면 색상까지 설정을 한 게 여기까지죠. 그 다음 여기까지.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요걸 엑셀에서 표현을 해보자면 빼기 layer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했죠. 그 다음에 make, red, c1, red, make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입력을 해준 건데 m이라는 옵션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 red라는 도면층의 이름을 입력하고 c라는 옵션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 색상 번호로 1번 그리고 이 색상을 어떤 도면층에 적용을 할 거냐, red에 적용을 할 거다. 이렇게 입력을 해준 게 여러 번 반복이 된 겁니다. 저는 색상 번호 1, 2, 3, 4, 5번에 5개의 도면층을 만들 건데 전부 다 m이라는 키워드랑 c라는 키워드 전부 다 사용을 할 거죠. 그 다음에 도면층의 이름만 정해주면 됩니다. 2번은 노란색이니까 옐로우로 가고 3번은 그린이니까 녹색으로 가고 4번은 시안이니까 5번은 블루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이 친구들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게 S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했어요. 요건 현재 도면층을 뭘로 만들 거냐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면 마지막에 만든 블루라는 도면층이 현재 도면층으로 설정이 되는데 설정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서 0이라는 도면층이 현재 도면층이 되도록 내용을 집어넣어 줄게요. 자,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면 끝이냐? 아니죠.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 도면층의 이름엔 공백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모장에선 이 하나하나의 키워드들을 전부 다 엔터로 구분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layer와 m이라는 키워드는 엔터로 구분이 됐지만 red와 c라는 내용은 탭으로, 즉 스페이스바로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도면층의 이름엔 공백까지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실행을 해주면 red가 도면층의 이름인지 red 한 칸 띄고 c가 도면층의 이름인지 red 한 칸 띄고 c 한 칸 띄고 1이 도면층의 이름인지 컴퓨터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red라는 거 앞과 뒤에 쌍따옴표를 하나씩 찍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5개니까 하나씩 찍어도 되겠지만 개수가 여러 개면 하나씩 찍어주기가 어렵죠. 엑셀에서는 쌍따옴표 1개를 찍기 위해서 쌍따옴표 4개를 찍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AND 이 친구 선택을 해주고 AND 그리고 다시 쌍따옴표 4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셀에 쌍따옴표가 찍히게 될 거고요. 요걸 그대로 2에도 도면층의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red라는 거 입력을 하고 다음 줄로 넘어가죠. 이 상태에서는 엔터가 입력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친구들에는 쌍따옴표를 넣어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쌍따옴표를 입력을 해준 거고요. S라는 옵션 뒤에 0을 입력을 할 때에도 쌍따옴표를 입력을 해주면 조금 더 정확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선 종류까지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그 과정을 line type 엔터 대신 탭을 한번 눌러주고 load 엔터 대신 탭을 한번 눌러주고 로드할 선 종류의 이름 그리고 로드할 선 종류의 파일 이름 LIN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선 종류를 입력을 했으면 여기 어딘가에 한번 사용을 해줘야겠죠? 전 요 사이에다가 m이라는 옵션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센터라는 도면층을 하나 추가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 종류를 설정을 하는 옵션 키워드를 넣어줘야 되는데 선 종류를 설정하는 옵션 키워드는 L이에요. 요걸 사용을 해서 선 종류를 적용을 할 텐데 기능을 실행을 하면 선 종류의 이름을 물어보고 그걸 적용할 도면층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선 종류의 이름은 센터로 가는 거고 그걸 적용할 도면층의 이름은 센터라는 도면층이다.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컴퓨터한테 입력해줄 내용은 전부 다 만들었어요. 그럼 요걸 스크립트라는 파일로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메모장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작성한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띄어쓰기가 제대로 됐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봐야 돼요. 라인 타입 뒤에 L 앞에 한 번만 공백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도 한 번만 공백이 있는지, 여기에도 한 번만 공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 파일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2번 눌렀어야 됐죠. 그러니까 요 뒤에 공백이 한 개만 있어야 됩니다. 왜냐? 엔터 한 번은 요 공백으로 입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줄이 바뀌죠. 줄이 바뀌면서 엔터가 한 번 더 입력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레이어 뒤에 공백이 이만큼이 입력이 됐습니다. 비어있는 셀 4개가 같이 복사됐기 때문에 한 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번의 공백이 입력된 건데, 이 4번의 공백이 엔터 4번으로 의미하니까 당연히 지워줘야만 하겠죠. 그리고 다른 부분에도 정확하게 한 번씩만 입력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정확하게 본인이 원하는 내용만 입력이 됐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S와 0을 입력을 한 다음엔 엔터를 2번 눌러서 기능을 끝내줘야겠죠. 공백을 2번 입력을 해도 되고 엔터를 2번 입력을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공백의 개수까지 확인을 했으면 스크립트는 모두 작성이 된 거고요. 레이어 2번 SCR로 저장을 해줄게요. 지금 만든 스크립트에도 한글이 없으니까 굳이 ANSI로 저장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었으면 오토캐드로 넘어와서 스크립트를 한번 실행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선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센터라는 선 종류가 이미 있기 때문에 다시 로드할 거냐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스크립트는 이미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자동으로 타이핑만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질문에는 대응할 수가 없어요. 센터라는 선 종류가 없었다면 다시 로드할 거냐라고 물어보지 않을 거고,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전체 내용이 제대로 실행이 됐을 텐데, 이게 이미 있기 때문에 질문이 추가로 생겼고, 질문이 추가로 생겼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문이나 반복문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스크립트의 한계예요. 요건 꼭 염두에 두고 스크립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선 종류를 삭제한 다음에 다시 한번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면 이번에는 모든 내용이 제대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도면층도 다 제대로 만들어지고, 제가 입력해뒀던 설정들도 전부 다 입력이 되고, 마지막으로 현재 도면층을 0번 도면층으로 바꿔주는 내용까지 실행이 될 겁니다. 스크립트에서는 스페이스바 한 번, 엔터 한 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면 원하는 내용이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면층을 만드는 내용이었고요. 이번에는 도면층의 이름을 바꿔볼게요. 도면층의 이름을 바꾸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도면층 특성 관리자, 요걸 사용을 해서 도면층의 이름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이거 외에 rename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요걸 사용을 하면 도면층뿐만 아니라 명명되어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도면층뿐만 아니라 블록, 문자 스타일, 다중지시선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의 이름을 전부 다 rename이라는 기능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레이어라는 커맨드를 사용을 해서 도면층의 이름을 바꿔도 되고, rename이라는 커맨드를 사용을 해서 도면층의 이름을 바꿔도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원하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바꾸시면 되는데, 저는 이번에는 rename이라는 걸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rename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어떤 걸 바꿀 거냐고 물어봐요. 그 중에 우리는 도면층을 바꿀 거죠.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면 이전 도면층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저는 센터라는 도면층의 이름을 바꿀 거예요. 자, 이렇게 도면층의 이름을 입력하고 나면 새 도면층의 이름을 입력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센터를 뭘로 바꿀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건데, 저는 센터를 테스트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도면층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입력하는 순서가 간단하죠? 명령어 입력을 하고 LA 키워드, 그 다음에 바꿀 도면층의 이름, 그 도면층에 지정할 이름, 이렇게 4가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스크립트로 짜기 위해선 도면층의 이름을 엑셀이나 메모장으로 가져와야만 합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아주 간단해요. 바로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도면층 특성 관리자에서 도면층들을 쭉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엑셀로 넘어와서 컨트롤 V를 누르면 도면층 특성 관리자에 있던 내용들이 텍스트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도면층의 이름만 필요하죠. 나머지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요것만 갖고 와서 도면층 이름을 바꾸는 기능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rename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거고 array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는 것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도면층의 이름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도면층의 이름에는 공백이 포함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하나씩 앞뒤에 쌍따옴표를 입력을 해줘도 되고 엑셀의 산식을 사용을 해서 앞뒤에 쌍따옴표가 입력이 되도록 산식을 만들어줘도 됩니다. 이제 어떤 이름으로 바꿀 거냐 그것만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저는 그냥 색상 넘버로 그냥 다 통일을 할게요. 옐로우는 2번이니까 2번이라고 입력을 하고 블루는 5번 색상 번호를 이름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테스트라는 건 다시 센터라는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했으면 스크립트는 전부 다 끝난 거예요. 복사해서 메모장에 붙여 넣어서 저장하기 전에 공백 개수 항상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랬죠? 요 사이에 1개, 여기도 1개, 여기도 1개. 그리고 이 뒤엔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공백이 없는 거 전부 다 확인을 해주고요. 마지막에 줄바꿈이 되어 있는지까지 요거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레이어 3이라는 확장자가 scr인 파일로 저장을 해줄게요. 한글이 없으니까 그대로 UTF로 사용을 할 거고요. 오토캐드로 넘어와서 스크립트를 로드를 해주면 도면층들의 이름이 한 번에 싹 바뀌게 될 겁니다. 실행할 내용을 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타이핑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도면층의 이름을 바꾸는 거였고요. 마지막으로 블록의 이름을 바꾸는 내용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도면층 특성 관리자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고 예제 도면으로 넘어와서 여기에서 바꿔볼 건데 이 도면의 블록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스크립트에서 사용할 내용은 마찬가지로 rename이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쓰려면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블록 정의 편집에서는 선택한 도면층의 이름을 갖고 오기가 힘들어요. 물론 한 개씩 한 땀 한 땀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이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예제니까 블록이 요거밖에 없지 실제 프로젝트였으면 몇백 개씩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원하는 것만 추려서 이름을 바꾸기엔 피곤한 일이니까 한 번에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오토캐드의 버전이 낮다 그런 분들은 데이터 익스트랙션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걸 사용을 하면 블록의 이름만 갖고 올 수 있어요. 자, 일단 양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새 데이터 추출 작성에 체크한 상태에서 다음 버튼을 누르면 DXE라는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요건 임시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아무 이름이나 아무 위치에나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파일을 만든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면 어떤 게 있다. 도면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뭘 추출을 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중에 우리는 블록만 추출을 할 거죠. 비블록에 대한 건 추출을 안 할 거니까 체크를 해제해서 추출되지 않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블록에 대한 정보들이 추출이 되는데 이거 다 필요 없죠. 전부 다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전부 다 체크가 되어 있어도 추출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추출할 때 이 수많은 쓸데없는 정보들이 같이 추출이 되기 때문에 추출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물론 추출한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셀로 지우면 되니까 크게 상관없긴 한데 추출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니까 전부 다 체크를 해제하고 필요한 거 한 개만 남겨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체크 해제를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지가 않거든요. 자, 여기에서 각 블록마다 값이 다를 만한 거 한두 개, 예를 들어 위치 값에 대한 좌표, 요런 거 한두 개만 선택을 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요렇게만 추출되게 됩니다. 이 결과가 그대로 단일 파일로 추출이 되게 돼요. 이름을 선택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시킬 수가 있고 좌표를 선택을 해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다든지 그 정도만 편집을 해서 추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개수가 필요 없으니까 개수는 체크를 해제하고요. 다음 버튼을 누르면 어떤 파일로 추출을 할 건지를 물어봅니다. 테이블로 지금 사용하는 도면에 집어 넣을 거냐, 웹 파일로 추출을 할 거냐, 당연히 엑셀 파일로 추출을 해야겠죠. 저장할 폴더를 지정을 한 다음에 파일 이름까지 지정을 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엑셀 파일로 추출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추출이 됐으면 그 파일이 여기에 생성이 되어 있겠죠. 요걸 엑셀로 열어주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셀로 추출이 될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블록의 이름만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요게 오토캐드의 버전이 낮은 분들이 블록의 이름을 추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말고 버전이 높으면 뭘 쓸 수 있느냐?
오토캐드의 2022 버전에 추가된 기능들 중에 블록의 개수를 세주는 개수, 카운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블록의 개수를 테이블로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삽입점을 지정을 해보면 블록의 이름과 사용된 개수가 이렇게 쉽게 테이블로 추출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로 추출이 되면 이것만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내보내기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은 명령어로는 테이블 익스포트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 테이블을 외부의 파일로 추출을 하는 거죠. 테이블 익스포트라는 명령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선택한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선택을 해도 됩니다. 여기에서 저장할 폴더의 위치와 파일의 이름을 지정을 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CSV, separated value 이 파일로 추출이 되고요. CSV라는 파일은 메모장에서도 열 수 있지만 엑셀에서도 열 수 있어요. 쉼표로 구분된 파일이라는 뜻이라서 엑셀에서도 이렇게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익스트랙션을 사용하든 카운트를 사용을 해서 테이블을 집어넣고 거기에서 추출을 하든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블록의 이름을 갖고 오면 그걸 갖고 리네임이란 기능을 사용을 해서 블록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블록의 이름을 갖고 왔으면 스크립트를 짜줄 차례겠죠? 리네임이란 기능을 사용을 해서 도면층에서는 LA라는 옵션 키워드를 사용을 했지만 블록을 바꿀 때는 B라는 옵션 키워드를 사용을 해줘야 돼요. B 이렇게 쭉 내려서 동일한 내용 반복 실행을 한 다음에 뒤에 입력할 내용은 똑같습니다. 원본 블록의 이름 그리고 바꿀 블록의 이름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건데 저는 순서대로 그냥 숫자로 1, 2, 3, 4, 5라고 지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밑으로 쭉 내려주면 숫자가 하나씩 증가돼서 입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를 다 만들었으면 방법은 똑같습니다. 메모장에 그대로 붙여넣고 마지막에 요게 엔터가 한 번 입력이 됐는지 요걸 확인하고 각각의 공백이 딱 한 번만 입력이 됐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주고 끝에 공백이 없는지 여기에 공백이 한 번 있으면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입력을 한다는 거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확인을 해줘야 돼요. 본인이 사용할 커맨드가 엔터나 스페이스바로 구분되어서 제대로 정확하게 입력이 됐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로 저장을 해주면 되는데 저는 블록이라는 이름의 SCR 파일로 저장을 할 건데 요번에는 한글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인코딩 양식은 ANSI로 바꿔줘야 하고요. 오토캐드로 넘어와서 카운트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고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는데 제가 방금 만든 블록이라는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주게 되면 블록 편집기에서 블록의 이름을 확인을 할 때 전부 다 숫자로 바뀐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닷이랑 딤닷 같은 경우엔 치수에서 사용을 하는 치수 전용 블록이라서 블록의 이름을 추출을 할 때 요거까지 추출되지는 않았어요. 요것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직접 타이핑을 해서 블록의 리스트로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블록의 이름 몇 개만 바꾸실 분들이라면 제가 사용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블록의 이름을 추출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할 내용이었어요. 도면층을 만들고 도면층 이름을 바꾸고 블록의 이름을 바꾸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스크립트는 어차피 우리가 입력한 내용을 순서대로 오타 없이 그대로 대신 입력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립트가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엔 스크립트 내부에 어떤 실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공백이랑 엔터예요. 그 개수는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혹시라도 이해되지 않는다거나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